자, 안녕하세요. 12월 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각종 주요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진 영향으로 인해서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를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인 FOMC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근데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럼 여기에도 영향이 갈 거잖아요. 그게 지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정확한 일정이 지금 어떻게 잡혀 있는 상황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면은 오는 3일 구인 이직 보고서 나오고요. 4일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 나오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지표와 함께 민간 고용 지표도 나옵니다. 그리고 5일 같은 경우에는 무역지수,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이제 6일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대한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중에서 조금 중요도를 선정해서 말씀드리면 고용 쪽을 최우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경기랑 직격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게 호재다라고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러한 지표를 보면서 지금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긴 하더라도 핵심을 여기에 1순위, 여기에 2순위 이렇게 짚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선 12월에 금리나 확률을 몇 프로로 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74% 정도. 거의 75% 가까운 이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최고의 호재다. 증시의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8.1달러로 플러스 0.1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그리고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보면 좋을 부분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잘 안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채권에도 반영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중국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지금 부양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이걸 어떻게든 살리려는 모습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증시에 영향을 받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기회고 내수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조심을 해야 되는 이 기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 수도 있다는 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 트럼프 백악관 입성도 안 했는데 바이든 때부터 수출 통제 막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산도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중국의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다만 미국의 매출 100%를 기록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고성능 이 반도체 이런 제품이 있다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다? 중국이 주춤하는 동안 미국이 앞서가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기회가 된다. 예, 이게 확실하게 갈라지는 게 지금 상황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요거는 대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당연히 미국에서 이렇게 치고 가는 동안 트럼프랑 맞물리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려오는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되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수혜받을 수 있기에. 네, 이쪽도에서도 이제 유니콘이 등장을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시장이 열린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바라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좀 안 좋은 얘기가 많긴 했었는데, 근데 요것만 지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많은가 봅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10조 이상의 대출 지원 받는다라는 거 발표하게 되었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빚을 내서라도 이 GM이랑 같이 합작한 배터리 공장이 있거든요. 요거 인수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진짜로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치킨 게임을 이겨냈네. 노스볼트 떨궈냈네. 실적 올라갈 시간만 나오겠다.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성기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으면 좋은 대로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러한 섹터들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수급이 괜찮다면 눈여겨보시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 지금 일본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방산 조용했잖아요. 근데 조용히 강한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이리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또 연말 배당이잖아요. 실적 잘 쌓은 기업들 위주로 이런 쪽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내년 언팩에서 AR 글라스 시제품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XR 주식 강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엄청나게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면서 또 하나의 시장 열리는 이쪽에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들은 지금 한번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LNG선 관련해서 주문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요즘에 노후화된 이러한 선박이 퇴출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거 퇴출 안 돼도 엄청난 주문이 나오게 될 텐데 퇴출까지 되면 야, 이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올 수 있겠구나.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 수 있겠죠. 특히나 LNG선은 우리나라가 1등이기 때문에 와, 이거 선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또 관련 주식들이 꿈틀거리는 요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요거 감안하면서 바라보시면 이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의 대통합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네. 대한항공 위주로 해가지고, 아, 이거 한번 퀀텀 점프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독점,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항공사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며, 이 규모의 경제가 완성되는 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돈을 엄청 잘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합쳐지면 숫자가 어디까지 점프가 나올지 심히 짐작하기 힘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12월 3일 오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내용들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오늘 반등 나왔죠. 그러면 일단 현재 위치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력, 요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을 어떻게 짚는 게 좋을지, 일정을 어떻게 맞춰 가야 될지 이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소식 들려오고 있죠? 지금 이거 밥캣 쪼개기 찬성한다 반대한다 의견이 되게 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과거랑은 확실하게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딱 그 안이 나왔을 때 대규모의 매도가 훅 하고 나오면서 이 물량을 전부 개미들이 받아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이게 의견이 확실히 갈리는지 개인은 털리고 이게 기관과 외국인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주총 때까지 이러한 수급이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실제로 매수가 더욱더 많아가지고 개미들의 물량이 털리는 게 뚜렷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주총 이후에도 권리락 일정이 금방 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게 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까지 올해 연말 기대를 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당연히 원전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훨씬 시너지를 내면서 이전보다 뚜렷한 상승폭이 만들어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막 시끄러운 소식이 앞으로 들려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방향은 결국 수급이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중심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쁘다 나쁘다 하더라도 결국 돈 들어오면 올라가는 거 우리에겐 이게 결국 중요한 거니까.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두산이 신규 시장에 진입을 하겠다라고 예고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보도록 하면 양수 발전 사업 이거 공략 나선다. 근데 이게 미래에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친환경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고 원전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의 특징이 뭡니까?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낮 시간 에너지를 쫙 뽑아냈는데 근데 그때 이제 모든 걸 다 뽑아내다 보니까는 전부 소비를 못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버려지고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순간에 화학 하고 전기를 뽑아내는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전기를 안 쓰면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도 낮에는 그냥 꾸준하게 돌려가면서 잘 대응하면 되는데 저녁 시간에는 무엇이다? 이때 전기가 싸잖아요. 네. 버려줄 수밖에 없다. 근데 양수 발전은 뭐냐면요. 이 댐 보면은 이렇게 물을 내리면서 전기를 생산을 하잖아요. 근데 요거 버려지는 전기를 터빈으로 돌려서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물들은 뭐 가뭄에 대비해서 모아놓는 것도 있겠지만 예비 전력을 확보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약간 미래 에너지원 요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되는 과정에 양수 발전 요렇게 되는 요 구조를 계속해서 공을 들인다. 그럼 요거는 동일하게 같이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것 때문에 수소 시장도 커지고 있고 ESS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이상의 에너지가 남모아 버리게 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양수 발전이다 보니까 요거는 같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이렇게 세 개를 하나의 세트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두산은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공략 나선다라는 뉴스를 내보내게 된 거고요. 했을 때 특히 수소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연결돼가지고 또 하나의 시너지 구간을 낼 수 있다 보니까 이거 미래가 점점 밝아지고 있구나 정도로 이 관련 뉴스를 이해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수급과 차트를 딱 보도록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잡는 건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봐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지금 어떻죠? 외국인이 팔더라도 기관이 그 물량을 싹 개인까지 털어가면서 모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개인이 털리고 이 물량이 큰 손의 뱃속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현재 위치에 대한 상승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박스권에서 힘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탈 안 한다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볼린저 하단을 찍었죠. 위에 있는 21선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도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했을 때 볼린저 상단까지 갔던 이런 게 되게 많이 보여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가겠구나. 그런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에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조정이 나오면서 여기가 끝이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거나 아니면 꾸준하게 돌파 시도가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처럼 추세가 잡힌다든가요. 아니면 여기처럼 단기적으로 훅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의 1차 목표는 어디다? 많은 개미들이 물려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23,500원. 이 근방까지는 한번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제 그때 또 한번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위에 이제 매물대 크게 없거든요. 물량 소화만 잘 되면 작은 돈으로도 크게 이렇게 방향이 잡혀갈 수 있다 예상을 하며 맞춰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쭉 다뤄보게 되었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일단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보다 지금 주총을 앞두고 시끄러워지는 게 많은데 수급을 보면 결국 개인만 털리고 있다. 이걸 보면서 방향 잡자. 괜히 뉴스에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양수 발전 관련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원전부터 해서 다양하게 파생될 수 있는 시장도 돌파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기대감을 높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털리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 홀딩을 하면서 편하게 보시다가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마저 뚫으려는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1차 목표 23,500원 여기마저 수월하게 돌파하면 그 이상부터는 그냥 전고점 돌파하는 것처럼
수급 좋으면 계속 이어가는 식으로 해서 여기 위를 공략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한번 잘 해봤는데 어떻게 이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으며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